안녕하세요. 3월 24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이 큰 폭의 반등을 기록했죠. 개장 초에는 2% 이상 상승했다가 마감은 1.2%, 1.3% 정도 수준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전쟁도 거의 끝자락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전쟁으로 촉발된 조정, 3월 3일부터 시작된 조정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 어제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대 하락을 하고 현대차가 6%대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1위, 3위 종목 모두 급락함에 따라 코스피 지수의 하락은 피해갈 수 없었고요. 코스피 지수가 어제 또 6.5%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6.49% 빠졌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하게 움직였는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락이 5% 정도 나오면 일반적으로 종목들은 한 10%씩 빠지거든요. 당연히 코스피 지수의 하락이 6% 이상 나왔으면 코스닥 지수는 최소한 8%, 9% 정도까지 빠지는 게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 나타났던 패턴들인데, 올 3월달, 3월 3일, 3월 4일 급락했잖아요. 그 급락하는 구간들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움직임이 좀 양호하게 펼쳐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에러가 나네. 3월달 한번 볼까요? 3월달 현재 상황인데, 급락하고 급등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데 3월 한 달 동안 놓고 봤더니 코스피 지수 6%, 코스닥 지수 3.5%. 그러니까 월 초에 급격히 급락했던 부분들, 이 3월 1일로 하면 안 되네. 기준일을 2월 말일자로 해야 되는 거죠. 2월 말일자로 해야 되는 거. 그랬더니 코스피 지수는 13%, 코스닥 지수는 8%. 보통 코스피 지수가 13% 빠졌으면 코스닥 지수는 최소한 20% 정도 빠져야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들이죠. 우리 시장에서 보여왔다. 근데 지금 보면 3월 한 달입니다. 3일, 4일 급락하고 그동안 반등하고 쉬어가는 그 구간에서도 적절하게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코스닥이라고 딱 규정하기보다는 시가총액 1위, 3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에 비해서 중소형주들 움직임들이 좀 견조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골고루 하락했는데 실제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도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은 뭐였냐면, 일요일날 저녁에도 올려드린 방송에 종목들 몇 개 압축해서 보여드렸는데, 어제 다 같이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어떤 애들이 먼저 좀 돌려주는가, 이걸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어제 장중에 오전에 두산 테스나가 15%까지 올랐었죠. 그리고 HPSP,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움직였던 거는 이제 이유압 주말 동안 있었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팹을 만들겠다,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지금 이제 삼성전자하고 TSMC에 맡겨놨더니 너무 느리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팹을 만든다고 하는 게 기존에 이쪽 업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 공정 자체가 얼마나 복잡하고 기술력이 엄청난 기술력, 아무리 인재를 데려오고 장비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실제 삼성전자랑 TSMC의 그 바운더리를 못 따라간다라는 게 일반적인 지배적인 의견인데,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다른 거죠.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스페이스X, 테슬라 등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다음에 스타링크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없던 모든 일들을 다 만들어 왔었다. 그리고 모두가 안 된다고 했었다. 근데 본인은 기존 기존의 메커니즘 하에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만 놓고 본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시행해서 만들어낸다. 라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주장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작용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이 급락했지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팹이 늘어나든 다른 어떤 형태의 새로운 제조 기반들이 늘어나게 될 때 가장 그 중심 영역에 서 있는 회사들은,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AI 기반, AI의 세상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도 한국이란 나라가 없으면, 한국이 백단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실행 가능한 부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 중심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포진되어 있고,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의 전반적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견조하게 조금씩, 물론 시장이 급락하는데 올라가나요? 다져가는 구간에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현재 어제 장중에 나타난 시장의 형태는 비록 급락은 면하지 못했지만 거의 급락 조정의 끝자락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월초에 3월 초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거래대금도 엄청났고 3월 3일, 3월 4일 거래대금이 여기 보시면 79조, KRX 기준으로 79조인데요. 이날 렉스트레이드에서 거래대금 50조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시장 합쳐서 120조 정도, 130조 이상의 거래대금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에서 하루 시장 거래대금 130조를 넘어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게 점차 거래가 좀 줄어들다가 최근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반등 쭉 나왔다가 그 다음날 또 밀려버리고, 밀리면 그 다음날 또 돌려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축되어 있죠. 그래서 어제는 아침 개장하면서부터 시장이 좀 급하게 밀리는 과정 속에서도 투매성 매도, 패닉성 매도들이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개장하고 조금 나타났다가 오후 들어서 시장이 계속 죽을 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매물들이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이미 많이 틀렸다.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틀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 매매가 많이 줄어들었죠. 반대 매매를 보면 월초에 거의 일간 기준으로 800억대까지, 700억, 800억까지 늘어났던 게 100억대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반대매매 또 나올 겁니다. 어제 급락했으니까 오늘 아침 반대매매 나오더라도 반대매매 규모는 크지 않다. 이미 정리가 상당히 많이 됐다. 어제는 심리적 불안감, 미국 시장,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의 급락, 이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소위 말해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현상들이 어제 나타난 거고요. 물론 원달러율이 1516원까지 상승했죠. 종가가 1516원까지 급등함에 따라서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의 매도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달러율이 어제 1516원까지 상승했거든요. 이거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볼까요? 1570원까지 올랐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당시에 1570원까지 올랐던 그 원달러 환율에 근접하는 상황까지 몰리니까 외국인들은 당연히 어떨까요? 외국인들은 당연히 매도를 할 수밖에 없죠. 환율과 비교해 본다면. 원달러 환율과 비교해서 나타난 현상들이니까 어제 국내 기관들이 코스피를 볼까요? 어제 국내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짧게 봐야겠습니다. 3조 6천억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국내 기관이, 그리고 외국인이 3조 8천억, 두 기관 합쳐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이제 매도가 합쳐서 거의 8조에 가까운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율 때문인 거죠. 환율에 의한 현상이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 부분이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상대적으로 최근 시장이 코스닥으로 구분하기 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코스피, 코스닥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미는 크죠. 중형주들, 중소형주들로 대변되는 게 이제 코스닥이라고 한다면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어떤 부분들은 많이 달라졌다. 옛날하고 다르다. 옛날 같았으면 지금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장중에 5% 이상 빠지는데, 하이닉스가 장중에 5% 이상 빠지는데 종목들이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거의 아웃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좀 상대적인 경조하는 움직임 보여주는 것은 개인들이 이미 계속해서 이탈됐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지금 삼성전자 사기에 여력이 없지. 연연이 없죠. 시장을 볼까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 예. 지금 누가 사고 있습니까? 개인들이 사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개인들이 뭘 사고 있습니까? 삼성전자를 사는 거죠.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현대차 시가총액 1위, 2위, 3위에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실제로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개인들 매수, 시장을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시가총액 1, 2, 3위에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개인들은 이탈하고 있는 중이죠. 특히 시가총액 중형주,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 개별 종목이라고 부르는 시가총액 하단에 있는 종목들. 그렇다고 뭐 1000억대, 2000억대 있는 애들 말고요. 뭐 500억대 이런 거 말고 정상적인 종목들 가운데서 대체적으로 보면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했다. 특히 이번 3월 이전부터 계속 매도했죠. 올 연초부터 계속 매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같이 시장이 급격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는 구간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지수가 빠지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종목들을 던지게 되거든요. 던지게 되는데 던질 게 있나요? 삼성전자, 온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로 소위 말해서 집중돼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없는 가운데서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중소형주에 대한 중형주들에 대해서 배팅을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수요 기반은 탄탄하게 확충되고 있고 공급 기반은 이미 힘이 약화돼 버린 상태니까 상대적으로 종목들 움직임들이 견조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최근 시장에서 3월달 이번에 급격히 급등 나가는 이 3월달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거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이 그림은 뭘 말해주냐면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슈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이 되냐 안 되느냐. 돈이 되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구간이냐 만들어졌느냐 소멸되고 있는 구간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제가 만든 지표지만 현재 보면 요게 작년 7월 달이에요. 예, 작년 7월. 작년 4월부터 시작됐다고. 작년 4월 달에 제가 대세 상장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월 9일부터. 그리고 시장이 7월 달까지 올라가요. 그 7월 달에 조정을 받아요. 언제까지? 8월 달까지. 한 달, 2달 정도. 그리고 8월 달 지나서 9월부터 올라가요. 언제까지? 2달간, 11월 달까지. 그리고 11월 달부터 조정을 받죠. 대체적으로. 11월 달까지, 11월 달에 조정받고, 11월, 12월 대체적으로 조금 쉬어가다가 1월 달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종목들이 쭉 붙어요. 그리고 다시 소멸돼요. 3월 달. 그러니까 실제로 밀리기 시작한 것은 2월 달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2월 달에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 종목들은 2월경부터 계속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1월 말 지나면서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3월 말이 끝나가잖아요. 3월 달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급락이 멈춘다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 슈팅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또다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당장 막 빠바박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리들을 잡아가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나타난 현상들, 급한 매물도 없고 물건도 나오지도 않고 매수세가 없으니까 못 올라갈 뿐이지 매도세에 의해서 막 하락 현상들이 급하게 나타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도 거의 끝자락으로, 전쟁도 지금 현재 돌아가는 양상 보면 트럼프도 그렇고 네타냐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좀 엑시트를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게 보이지 않나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다 이제 거의 이제 끝자락이에요. 전쟁도. 극단적인 현상들 막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서로 엑시트를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전쟁도.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특히 중동국가 유가가 밀접한 그런 상황에서 막 그 불안 요소가 증가하니까 유가 급등하고 유가는 뭐라고 말씀드리던가요? 달러의 수요를 촉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유가거든요. 강달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은 유가를 적절하게 올려서 거래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거든요. 유가가 움직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 당연히 늘어나죠. 달러에 대한 수요 늘어나고 유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니까 채권 가격 하락하고 금리 상승하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하니까 차익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 자금들은 해외 신흥국,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 통화가 아닌 우리 원화 입장에서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1516원까지 급등해버리는 상황이니까 주가가 될 리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거의 끝자락에 들어가고 시장도 이미 하락의 끝자락에 와 있는 상태에서 어제 원달러 환율 1516원까지 상승했던 게 1486원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어제 15% 정도 빠졌어요. 급락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되고 기대 심리가 좀 높아지고 금리는 내려오고 환율은 원달러 환율 어떤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그 시장 조종의 끝자락이 같이 다 맞물리잖아요. 그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조하에서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의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당연히 환율에 민감하니까. 그러면 외국인과 국내 기관 뭐 사요? 처음 초기에 외국인들 삼성전자 사죠. 그럼 개인들이 삼성전자 빠지는 구간에서 개인들이 삼성전자 샀다가 그 다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 주요 주체가 매수해주면 개인들은 또 삼성전자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빠지죠. 안 빠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개인들이 매도해도 주가는 안 빠져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수는 안 빠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 상황에서 수급 구조가 개선되어 있는 개인들의 소위 말하는 빈집털이가 되어 있는 중형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툭 건드려도 쭉쭉쭉 뽑아버리는 그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된다. 이제 거의 완성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종목들, 그동안 좀 올려드렸던 종목들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제도 움직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뭐 심리적으로 불안 심리가 가중될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높은 변동성을 가진 종목들인데 그게 로봇 바이오였는데 어제 로봇 바이오 타격이 좀 심했잖아요. 이들 종목들 오늘 아침에 그냥 붙어버리겠죠. 물론 붙는다고 또 바로 가진 않아요. 어차피 또 매물들 받고 하겠지만 이 상황이 거의 마무리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까지 제가 3월 3일, 3월 4일 날 우리 급락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은 최소한 조정은 한 달 이어지니까 한 달 동안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기대 안 하고 있다가 미리 올라가면 좋은 거고 안 올라가면 그냥 어차피 기대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그런 구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27일 다음 주 30일 31일 이제 거래일수로 며칠 남았나요? 6일 정도. 물론 3월 말 딱 지나고 4월 1일부터 바로 올라간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장중에 나타나는 현상들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매물 공백하에 있으니까 시장은 급격히 빠박 붙어버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종목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 맨날 말씀드리지만 수면 위로 올라온 형상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말아라. 제발 좀. 뉴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뭔가를 읽어가려고 하잖아요. 그 뉴스가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배경은 누가 설명해 주냐면 시장이 설명해 주거든요. 시장이 설명해 주고 시장이 설명해 주는 것들이 텍스트화해서 그냥 기사화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기사화된 걸 보잖아요. 왜? 시장을 안 보니까. 시장을 자세하게 안 봐요. 시장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들, 연결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전개된다, 이 구조가 어떻다는 것을 조금은 알게 돼요. 이제 그걸 이해하고 대응을 해 나가면 뉴스는 내가 하는 행동 이후에 뉴스가 나와요. 실제로. 저랑 오래되신 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맨날 얘기하고 나면 그게 나중에 뉴스화 되잖아요. 제가 맨날 설명드리고 했던 것들이 시차를 두고 좀 있으면 그게 뉴스화 돼요.
왜냐하면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구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다 세상에 나오는 모든 뉴스들은 그 이전에 숫자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숫자들이 텍스트화 되는 게 뉴스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여지는 그 숫자들이 보여지는 의미들은 이미 끝이다. 끝이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것일까? 최악의 상황은 미군이 지상군 투입하고 자칫 잘못하다가 중동 국가의 유전이라는 유전은 다 박살나버리는, 이게 최악의 상황이겠죠. 그 최악의 상황이 되면 트럼프 본인이 좋을까요? 본인이 연임할까요? 연임은 안 되겠지만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본인도 죽어요. 그런 상황으로는, 극단적으로는 끌고 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모두가 미쳐야 되는데 지금 서로 전쟁 이제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 그럼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그게 이제 끝자락이다. 며칠 안 남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좋은 거 잘 골라야지.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급락이 나타날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급락이 나타날 때는 일방적인 매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매수 안 돼요. 왜? 일방적인 매도했다 그 다음 돌려보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일방적인 매수했다 그 다음날 계속 빠져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 일방적인 매수와 매도는 안 돼요. 그게 극단적인 매매거든요. 어떻게 급락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급락할 때는 적절하게 교체를 해줘야 돼요. 어디가 더 좋아질 것인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장중에 거래되는 형태, 그리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시세의 패턴들을 보면 어디가 더, 이번 어떤 특정한 새로운 이슈가 딱 발생했는데 이 이슈로 인해서 기존의 시세와 조금 다른 양상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늘 나와요. 그런 종목들이 나올 때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접근해 가는 게 유리해요. 물론 오늘 같은 날, 어제 미국 시장 어제 우리 시장 급락했고, 어제 미국 시장 올랐고, 어제 또 미국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급락했고, 한국물 ETF 6% 이상 폭등했고 하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제 많이 빠졌던 애들 중심으로 돌릴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과정이 진행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번 하락 구간, 3월달 조정을 받던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애들, 이런 애들이 자리 잡고 치고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애들은 개인들 매물이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시장은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3월달 들어서 피곤하죠. 시장이 조정받으면 피곤해요. 힘들고 정신적으로 막 짜증나지 사실은. 저는 조정받으면 주가 빠져서 겁나네 이것보다 그냥 짜증나요. 시세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막 만들어지다가 이게 헝클어지니까. 헝클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어쩌면 3월달 이번 어떤 급격한 조정을 통해서 우리 시장한테는 오히려 더 유리한 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사실 이번 3월 3일, 3월 4일 급락 나타나기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오버슈팅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눌러주는 거죠. 적절히 눌러줌으로써 시장이 보다 더 한 단계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이번 3월달 조정이 만들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쩌면 또 4월, 5월, 6월 굉장히 재미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종목들 중에서 그 구간에서 치고 나가는 종목들도 나올 수 있다. 아무튼 재밌는 시장이 곧 다가오니까 너무 겁내지들 마십시오. 물론 뭐 어제 또 새벽엔 다들 눈 벌게 가지고 미국 시장 올라가는 거 보고 아이고 내일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뭘 겁내 이렇게 또 생각하겠지만, 어차피 뭐 지금 어제 미국이 올랐던 거는 트럼프의 완화, 뭐 이란과 협상하고 있다, 뭐 이란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늘 트럼프 아이씨는 먼저 시장을 한번 때려놓고 뭐 사람들한테 한번 정신 못 차리게 때려놓고 아니다 잘못했다 그거 때린 거 아니다 이렇게 풀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늘 충격을 먼저 주고, 지금 충격 줄 만큼 다 줬으니까 먼저 풀어나가겠죠. 뭐. 아무튼 시장은 재밌다. 겁낼 필요 없다. 재밌는 시장이 곧 도래한다. 그리고 늘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올라갈 종목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십시오.